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 잘 지내셨나요? 네. 이번 시간에는 2024년 음. 말띠분들의 운세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대체적으로, 제자가, 개묘년에 이렇게 말띠분들 상담을 하다 보면, 진짜 70%는, 너무 힘들어요. 아니면 뭐 이렇게, 일은 잘 되는데, 집안에 문제가 있든지, 자녀들의 문제가 생긴다든지, 뭔가 하나는 분명히 좀 속을 썩고, 좀 갔던 해예요, 올해가. 근데 그래도 갑진년에는 말띠분들 그래도 박수는 쳐도 될 것 같아. 우리가 개묘년에 하반기 오면서부터 말띠분들이 좀 풀리나? 아유, 이제 좀 걱정하는 일, 이게 근심해하는 일이 좀 적어든다? 라고 느끼신 분들이 좀 많으셨을 거예요. 그거는 무슨 징조냐? 갑진년에 이제 우리가 다가갈수록 갑진년의 좋은 기운이 그래도 조금 앞으로 좀 이렇게 당겨져서 오다 보니까 느껴지는 징조들이거든요. 이 말이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넓은 들판을 막 뛰어야 되고 하는데 이게 좁은 울타리에 있으면 답답하잖아요. 그죠? 근데 갑진년에는 넓은 들판을 뛰어나가라고 문이 딱 열리는 해란 말이야. 그러니 얼마나 이 속이 막 후련하겠어요. 그렇죠. 그러면 달려야 되지 않겠습니까? 올해 말띠들은 문서의 운도 좀 들어오시지만 일들에 있어서 성사가 좀 진행이 빨라지고 안 됐던 일들도 좀 하나씩 이렇게 엮어진다? 그런 게 이게 말띠들이 좀 느껴지실 거예요. 특히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괜찮다. 그리고 뭐, 문서 지는 일, 사업, 금전, 재물, 이런 거는 다 좋아요. 왜? 청룡의 해에 이 용이 물을 물고 온단 말이야. 물이요? 용은 어디서 살아요? 하늘, 물이잖아요. 그죠? 물에서 살잖아요. 용은 물에 없으면 안 되잖아요. 그래서 우리 용궁에 이렇게 가면 용왕님이 이렇게 용을 이렇게 휘어감고 계시죠. 그래서 우리 용이 재물을 물어 갖고 오는 거예요. 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는 재물을 가지고 온다는 거거든. 근데 이제 이 말띠분들이 갑진년에 운은 들어와서 좋지만 백호살의 기운이 또 같이 들어와. 그래서 이 백호의 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충이 들어온단 말이에요. 그러니 금전 거래를 하더라도 계약서나 좀 이렇게 봐야 될 것들을 좀 명확하게 봐야 되고, 올해는 좀 사고수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그러니까 돈은 내가 가지되, 좀 몸으로 이렇게 사고 나는 거, 거기서 이 문제가 올 수가 있어요. 왜? 백호살이 강하게 치고 들어오다 보니까 부딪힐 충으로 자꾸 있게 된단 말이야. 그래서 올해 말띠들은요, 갑진년에 너무 급하게 달리다 보면 심장마비 오면 안 되니까 들판에 나가서 뛰노시더라도 하나하나 짚어가면서 가시는 거를 제가 추천드려요. 그리고 내 거가 들어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. 왜? 재물은 용이 가지고는 오고, 하지만 백호의 기운이 강해서 금전의 말썽이 날 수도 있으니 갑진년의 말띠분들은요, 금전이 들어오면 자물쇠로 꼭 잠그셔야 돼. 왜? 누가 자꾸 와. 뭐 좀 하자, 아니면 좀 꺼줄 수 있겠니, 뭐 등등등등. 그러면 이 말띠들은요, 굉장히 강하고 도도하고 자존심도 세지만 마음은 또 여리단 말이야. 그러니 또, 그래? 이게 돼버리면 안 돼요. 왜? 백호살이 분명히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거래 같은 거 하면 안 돼요, 올해는. 금전거래 개인적으로도. 그래서 내 거가 딱 들어오면 갑진년에는 무조건 자물쇠로 잠그시고, 누구한테도 나 일 잘 됐어, 뭐 얼마 벌었어, 나 요즘에 일해 하고 말하는 걸 좀 삼가하셨으면 좋겠다. 그리고 이제 59세 병호생 분들이 있어요. 병호생 말띠분들은 좀 조심하셔야 되는 해이기는 해요. 왜? 아홉수라고 해서 우리가 다 나쁜 건 아닌데, 이분들이 하나를 가지면 하나는 일을 하는 해야. 무슨 얘기냐? 일은 쪽으로는 잘 될지 모르겠지만 일이 무조건 잘 되는 게 아니라
남들은 한 번에 가는 걸 나는 두 번, 세 번에 꼭 돌아서 가야 돼. 그러다 보니까 근심할 일이 많고 걱정할 일이 많고 마음은 조급해지는데 잡힐 듯 하면서 안 되고 좀 그런 일들이 이 59세 병호생 분들이 좀 들어와 있어요. 그래서 이분들은 손재도 좀 들어오고 하시고 또 사고수도 좀 조심하셔야 돼. 그래서 59세 병호생 분들은 투자는 좀 하지 마셔라. 손재가 들어오니까. 지금 59세 분들 같은 경우에는 네. 이제 아홉수의 영향이 조금 탈 수도 있겠네요. 그렇죠. 그러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우리 말띠라에서 말띠가 막 120% 좋고 막 150% 좋고 이거는 아닌데 이제 제가 나이별대로 또 이렇게 풀어 드리기는 할 거예요. 하지만 대체적으로 좀 그렇다라는 말씀이고 또 갑진년에는 아무리 내 운이 좋아도 지금 갑진년에 뉴스에서도 나오고 말들이 좀 많잖아요. 부동산이 됐든 경제가 됐든 지금 힘들다고 다들 하다 보니까 좀 우리 국민들이 좀 불안 심리가 지금 좀 있어요. 제가 봤을 때는 왜 그럴 수밖에 없잖아. 현실적으로 왜 나라가 살아야 우리도 살잖아요. 국민도. 근데 분명한 건 갑진년에 개묘년보다 더 실감으로 느껴질 거라는 거예요. 힘들다는 게. 그래서 사주도 좋고 나쁘고 이걸 떠나서 갑진년에는 정말 조심해서 돌다리 두들겨서 전체적인 면에서도 가는 게 제자는 맞다고 생각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2024년 이 양띠 분들의 운세는 좀 어떻게 흘러갈까요? 양띠 분들이 네. 우리 갑진년에 좋은 것과 안 좋은 게 같이 들어와요. 그러니까 좋은 운과 안 좋은 운이 이 갑진년에 같이 들어오니 제자인 입장에서 그 양띠 분들에게 드릴 수 있는 말은 지금 현재를 지켜라. 기본을 지켜라. 지금은 현재의 것을 무조건 지키고 가야 된다. 왜? 올해는 귀인도, 이제 우리 갑진년이잖아요. 갑진년에는 귀인도 들어오고 금전도 들어오기는 하나, 또 갑진년에 우리 양띠분들이 도둑수가 들어와 있어. 도둑수가 들어왔다는 건 도둑이 와가지고 막 뺏어가고 훔쳐가고 이게 아니라 말 그대로 도둑이 든 것처럼 내가 어디다 썼는지 뭘 한지도 모르게 그냥 내 걸 다 뺏기는 거예요. 그래서 좋은 운과 안 좋은 운이 같이 들어왔다고 제자가 설명을 하는 거거든요. 왜? 일은 잘 돼서 돈은 벌어도 내 손에 잠깐 쥐어졌다가 도둑이 와서 갖고 간 것처럼 귀신이 홀린 듯이 나가버리는 수거든 올해. 그래서 이분들은 내가 안 쓰고 안 먹고 버티고 해도 손해하고 손재가 좀 앞을 먼저 쓰다 보니까 일은 풀리는데 허망하다? 약간 이럴 수 있어요. 그래서 변화와 변동을 크게 하지 마셔라. 지켜야 돼요. 갑진년에는 무조건 지켜야 돼요. 안 그러면 금전도 귀신에 홀린 듯이 흩어져 버리는 결과가 될 거고 내가 베풀어도 구설을 타게 될 거야.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? 근데 상반기 운으로 봤을 때는 이 양띠분들이 얼음같이 딱딱하고 차갑잖아요. 얼음이. 그죠? 얼음같이 딱딱하고 차가워. 근데 뭐 선생님 작년에는 양띠들 갑진년 가면 좋다 그랬는데 이런 말씀들 하시거든요. 그건 내년이라고 해서 우리 떡국 먹고 스타트가 되는 건 아니에요. 그러니까 다 월가 맞아 떨어지는 시점이 있거든요. 그러니까 이 양띠분들은 상반기보다는 하반기로 가면 갈수록 이 딱딱하게 얼었던 얼음이 살살 녹으면 물이 되잖아요. 물이 되면 어떻게 돼요? 나한테 물을 주면 우리가 발화가 돼서 싹이 나잖아요. 그죠? 딱딱하게 겨울에 얼었던 땅이 봄이 되면 녹아서 싹을 틔우듯이 이 양띠들은 상반기에는 땅이 얼음처럼 딱딱하게 얼어 있지만 하반기로 갈수록 그 땅이 녹아가면서 물이 되면서 싹을 키울 수 있는 양분이 되는 거예요.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잘 지켜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, 이 양띠분들은 이동
뭐 이렇게 변화 이런 거 크게 없어요. 그러니까 문서도 될 수 있으면 이사 후 이런 것도 뭐 전세나 월세가 만기가 되셔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가시는 거는 제자가 뭐라고 할 수는 없지만 문서를 산다든지 바꾼다든지 이런 거는 조금 안 들어와 있으니까 왜 잘못하다간 거기서도 손재가 와요. 그러니 크게 변동을 하지 말고 큰 내 주위의 모든 상황을 변화시키지 말라고 유지를 해갖고 가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안 그러면 그 자리를 지키지만 못한 결과가 될 수가 있어. 왜? 물이라는 거는요, 한번 엎어지면 주워 담는 게 힘들어요. 진짜 잘 담아도 50% 다시 담을 수가 없거든요. 그러니 이 양띠분들은 그것만 잘 지키고 가신다면 올해는 뭐 사고가 크게 들어오지는 않았고 뭐 그런 거는 없으니까 사람하고의 그런 관계성이나 자리에 크게 변화, 변동 이런 거는 안 하시는 게 좋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근데 양띠분들이 이 마음이 갑진년에는 조금 이렇게 붕 뜰 거예요. 붕 뜬다는 게 좀 어떤 걸까요? 이래 볼까? 저래 볼까? 이래야 되나? 저래야 되나? 잘 있던 자리도 내가 다른 걸 한번 해볼까? 아니면 가만히 있는데 누가 나한테 막 귀 솔깃한 얘기를 해. 지금 있는 자리보다 더 좋은 자리를 줄게 뭐 이런 얘기들 있잖아요. 나랑 저거 하면 뭐 너 잘 될 거야 뭐 이런 것들, 그런 유혹들이 좀 와. 그러니 그 유혹을 잘 견뎌내셔야 돼. 왜? 사람이 마음이 이렇게 푹 중간에 뜨다 보면 막 갈팡질팡도 하지만 나 안 그랬던 사람인데 왜 오래 짱하게 내가 나를 어떻게 막 감당을 못하게 이래볼까 저래볼까 막 생각은 많아지고 방법은 없고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? 엉뚱한 행동을 하세요. 그러니 이 영상 보시고 양띠분들 자리 변동 크게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이동을 안 하는 게 오히려 24년도에 지키라는 거예요. 현재 자리를. 왜 안 그러면 뺏겨. 금전운은 그렇게 나쁘지는 않아요. 그래서 지키라 그러는 거예요. 금전도 사람도 자리도. 왜? 우리 개묘년에 좀 되셨던 분들 갑진년에 갔을 때는 이게 나갈 수 있어요. 그러니 현재 자리를 지키라는 거예요. 그러면 금전도 안 나가겠죠. 지키면.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오늘은 이 삼재띠에 포함된 분들인데 이 원숭이띠 분들의 24년 운세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원숭이띠 분들 갑진년에 나가는 삼재, 날삼재죠. 갑진년에 바쁜 해가 될 수는 있어요. 우리가 개묘년보다는. 근데 이제 바쁘게 일도 하고 몸도 마음도 바빠. 하지만 실속은 좀 허망할 수 있으세요. 이 원숭이띠 분들. 왜 개묘년에 잘 되셨던 분들도 또 갑진년에는 나가는 삼재에 우리 삼재살이 좀 발동을 해요. 왜? 날삼재가 좀 두려운 게 원숭이띠시 분들이거든요. 근데 이 삼재라는 거는 3년 내내 힘든 게 아니고 들어오는 해, 묵는 해가 편하면 나가는 삼재 한꺼번에 10겨울이 한겨울로 뭉치듯이 뭉치고, 또 어떤 분들은 들어오는 삼재에 미리 액땜하고 다 겪고 또 나가는 삼재, 복이 들어오는 삼재가 들어오기도 하시는데, 이 원숭이띠 분들은 잔잔하게 막 좀 힘들게는 왔는데 나가는 삼재가 좀 두렵고 무섭기는 해요. 제자가 다 좋다고 말씀을 드리면 좋겠지만 이 원숭이띠 분들은 좀 특히나 나가는 삼재에 좀 조심을 하셔야 돼서 진짜 진중하게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개묘년에 일도 잘 되고 다 잘 됐는데 뭐 선생님 뭐 나가는 삼재 안 좋다 그러지? 기분 안 좋으실 수도 있어요. 근데 원숭이띠 분들 때는 분명히 온답니다. 그 때를 기다리셔가지고 내 걸로 잡으시는 현명함이 좀 필요하신 분들이세요. 급하게 가지 말라고 제가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 게, 갑진년에는 기도 닫으시고 눈도 닫으시고 말도 좀 삼가하시고 말 끝에서 눈 끝에서 실수가 나올 수가 있어서 그래요. 오히려 이분들 복이 들어와도 우리가 액으로 좀 잘못하면 바뀌는 수이기 때문에, 그래서 제자가 이분들 지금까지는 좀 편안하셨던 분들도 힘들었던 분들도 갑진년에는 정말 금전이 됐든 사람이 됐든
됐든 시비가 됐든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들이 좀 연루가 될 수 있으니까 삼재풀이를 좀 하시는 거를 제자가 추천을 좀 드릴게요. 뭘 자꾸 하라 그래서 죄송한데 제자가 뭘 자꾸 하라고 하는 제자는 아닌데 이 삼재풀이 같은 경우는 나쁜 액만 좀 막아내도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앞에 안개가 이렇게 있으면 답답하잖아요. 상대방도 내가 안 보이고 나도 상대방이 안 보이고 그러면 이 안개만 걷어져도 우리가 나쁜 일은 좀 덜 겪고 가고 안 겪을 건 안 겪고 간단 말이에요. 그러면 좋은 거가 더 앞서서 오겠죠.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. 또 이 갑진년에는 원숭이띠 분들이 도화가 좀 만발하게 핀다? 그래서 조심하셔야 돼. 선생님, 도화가 있으면 좋은 거 아닌가요? 이런 분들 있을 거예요. 도화는 좋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. 근데 도화도요, 우리가 모든 살은 적당해야 돼요. 사람도 우리가 밥도 먹는 것도 적당히 먹어야지 너무 많이 먹으면 과식을 하면 안 되잖아요. 그러듯이 모든 살은 적당하게 있으면 나한테 좋은 기운을 갖다 주지만 아무리 좋은 살이라도 이게 넘쳐버리고 흘러버리면 그게 역으로 액으로 와요. 안 좋은 기운으로 온단 말이에요. 이 원숭이띠 분들이 갑진년에 도화가 만발해요. 그러다 보니까 이게 너무 넘쳐버려. 그래서 사람들과의 말썽이 나요. 시기와 질투가 따른단 말이에요. 무슨 일을 해도 자꾸 태클을 걸어. 잘해도 뭐라고 나오고 못하면 못하는 대로 더 나오고. 그래서 갑진년에는 이 도화가 사람들과 눈과 귀, 나한테 너무 잘해주는 그런 사람들을 좀 조심하셔야 된다. 왜? 사탕 발린 소리. 그게 독이 될 수 있어요. 우리가 이런 거 있잖아요. 우리 이제 무속적으로 전문 용어로 말씀을 드리면 중상모략에 억울한 누명수가 들어온다 이러거든요. 그건 뭐냐면 가만히 있어도 억울한 일이 생기는 거예요. 말끝에서 시비가 걸리고. 왜? 내가 뭐 잘하는 것도 없는데 왜 나한테 저래? 못하는 것도 없는데 왜 저래? 이런 수가 좀 들어오셔요. 그래서 그냥 묵묵히 귀 닫고 눈 닫고 내가 나가는 삼재에 어떤 영상을 보니까 선생님이 이런 걸 겪는다고 하시더니 아유 이런 걸 보고 얘기하셨나 보다 하고 정말 눈 막고 귀 막고 참고 지나가시는 지혜를 좀 발휘하셨으면 좋겠다. 근데 가만히 있어도 안 그래도 짜증스러운 해에 누가 자꾸 그러면 거기로 이렇게 확 되잖아요. 사람인지라. 그래도 참을인자는 분명히 생각을 하시고 넘어가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우리 68년 무신생분들 이분들 건강이 조금 안 좋으실 수 있으세요. 몸으로 치는 날삼재가 들어오시거든요. 그리고 사고수 좀 조심하셔야 되고 그래서 어디 멀리 여행 가시는 거나 장거리 여행 가시는 거는 제자가 조금 막고 싶습니다. 네. 이 원숭이띠 분들은 진짜 딱 갑진년만 딱 잘 넘어가면은 괜찮아요. 괜찮아요? 네. 이 삼재풀이도 아까 얘기해 주셨잖아요. 네. 이 삼재풀이는 특히 어떤 분들이 좀 해야 될까요? 삼재풀이는 뭐 어떤 분들이 해야 된다 꼭 있는 분은 건 아니에요. 삼재가 해당되는 또 연에서 또 월에서도 삼재가 들어와서 오히려 연에서 들어오는 삼재보다 월에서 들어오는 삼재가 더 힘들게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. 그렇기 때문에 삼재가 들어왔다 그러면 좋든 나쁘든 풀고 가고 맞고 가는 거는 제자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겨울에 독감 걸리지 않았지만 걸릴지도 모르지만 안 걸릴 수도 있어. 그렇지만 독감 주사는 맞고 가라 그러잖아요, 우리가. 그러듯이 삼재풀이도 내가 지금 당장 나 삼재라 해도 크게 이런 거 없는데 해도 예방접종 하시듯이 삼재풀이는 꼭 하고 가시기를, 원숭이띠 분들은 특히나 하고 가시기를 제자가 꼭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. 갑진년에 좀 힘들 수 있어요, 원숭이띠 분들. 갑진년에는 꼭 원숭이띠 분들만은 아니어도 온 국민이 좀 힘든 한 해가 될 수가 있으니까요. 꼭 원숭이띠만 안 좋다
꼭 영상 보면 왜 원숭이띠만 안 좋다 그러냐 이런 분들도 이제 가끔 이렇게 문자가 오시는데 우리가 2, 3년만 또 이렇게 수가 넘어가면 괜찮다 하는 또 그런 수가 있거든요. 이 원숭이띠 분들은 갑진년만 진짜 한 해 잘 넘고 나면은 하늘에 구름이 좀 걷어지는 격이 될 거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시고 밝은 길을 좀 찾아서 긍정적으로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이 닭띠 분들의 2024년 운세를 알아보려고 하는데 닭띠 분들은 좀 어떨까요? 닭띠분들 제자가 개미년에도 그렇지만 이게 상담을 좀 하다 보면요 많이 힘드셨던 분들이 좀 대체적으로 많았어요. 근데 이제 우리 갑진년에 들어와서 이 닭띠분들이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왜 나이대 별대로 좀 확 갈린다? 20대에도 닭띠분이 있을 거고 30대에도 닭띠분, 40대, 50대, 60대도 닭띠분들이 계시지만 이 나이별대로 좀 갈리는 게 이 닭띠분들이에요. 띠로 이렇게 딱 하나로만 얘기하기가 힘들어요, 닭띠분들은. 그래서 제가 굉장히 이걸 어떻게 잘 풀어서 설명을 해드려야 되나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, 사실. 왜냐면 이 닭띠분들이 고집도 좀 세시고 좀 자기중심적이고 좀 생각이 자기 틀에만 이렇게 있으신 보수적인 분들이 많거든요. 근데 이 닭띠분들이 갑진년에는 오히려 이런 성향들이 좀 도움이 될 수 있는 해가 될 것 같아요. 왜 뭐 이렇게 너무 강하고 너무 막 남의 말 안 듣고 내 중심적이고 이런 게 때로는 안 좋아서 좀 이렇게 누구 말도 좀 들으세요. 또 이렇게 좀 참고하세요. 이러는데 갑진년만큼은 좀 내 고집대로 내 성향대로 좀 가셔야 되는 해다. 왜 그러냐면은요 중심을 잃지 말고 올해는 자기 중심대로 좀 가야 되는 해예요. 왜 인덕이 좀 부족해요, 이분들 갑진년에. 또 좀 그랬던 분들이 이 닭띠분들이 인덕 없는 분들이 많으신데도 불구하고 갑진년에는 좀 특히나 좀 그렇거든요. 그래서 이분들 금전과 뭐 변동 이런 거에는 좀 운이 들어와 있어요. 금전운도 변동운도 이런 게 좀 들어와 있으셔서 또 그런 면에서는 괜찮기는 한데 좀 이기적으로 지켜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자기 중심을 잃지 않고 본인의 성향대로 좀 가시라고 하는 거거든요. 왜냐면 문서운도 있고 금전운도 있고 하지만 이분들은 묶어드리는 걸 권장을 해요. 그게 무슨 얘기냐? 뺏기게 돼, 잘못하면. 그러니까 문서운도 들어오고 금전운도 들어오고 금전은 결국은 재물이거든요. 근데 이분들이 문서운이 있을 때는 꼭 사는 문서만 생각하세요, 사람들이. 근데 문서운이 있어야 나갈 문서도 나가요. 근데 대체적으로 닭띠분들이 그런 건 들어오지만 사람으로 인해서 무슨 일이 꿰어진다? 이런 게 있거든요. 그래서 닭띠분들은 제가 그래서 뭐라고 딱 정의를 내리기가 힘들다고 아까 말씀드렸던 게 띠별로 정말 너무 확 갈려요. 이 닭띠분들이 나이별대로 갈린단 말이야. 그래서 이 인간의 말썽하고 구설하고 금전의 손재가 같이 동시에 들어오다 보니까 묶으시라는 얘기는 들어온 거를 뭐 문서를 살 수 있으면 문서운이 있으니까 사시든 아니면 은행에다라도 갖다 넣으시든 누구하고 거래를 하지 크게 마시라는 얘기예요. 올해는 내 고집대로 나 안 해 하면 안 와야 돼. 내 성향대로 나 보수적이야. 내 중심적이야. 근데 옆에서 이 안 좋을 때는요. 내가 누구 말 잘 안 듣는데도 이 수가 안 좋을 땐 막 들려. 안 듣고 싶은데. 근데 갑진년에는 그것도 내 고집대로 다 드셔야 돼. 나 원래 안 그랬어. 난 안 한다고만 안 해. 이렇게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그래서 오히려 그런 성향이 빛을 좀 발해야 된다.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 닭띠분들 좀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, 아침에 태어나신 닭띠들은 입을 거 먹을 거가 좀 생기실 거예요. 일이 잘 된다는 거겠죠. 먹을 거 입을 거가 생긴다는 건. 올해는 우물에 물이 마르지 않듯이 금전도 떨어질만 하면 또 어디서 생기고 이게 좀 그렇게 될 거예요. 회전이 좀 된다는 얘기거든요. 근데 이제 저녁에 태어나신 분들은 자꾸 깨질 거예요. 몸도 무거워질 거고. 그러니 참고하시면 좋겠고 제자가 이렇게 띠별로 얘기를 닭띠분들은 하는 게 좀 많이 어렵네요, 오늘 이상하게. 제가 다음에 영상 찍을 때 이 닭띠분들 30대, 40대, 50대, 60대에서 제가 영상을 한번 다시 올려드릴게 참고를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. 그럼 선생님께서 얘기하신 게 이제 닭띠분들은 진짜 한쪽 귀를 닫아야 된다.
양귀를 닫아두면 좋겠죠? 그러니까 양기를 다 받고 자기 고집대로 해야 된다. 그럼 뭐 사업 이런 것들도 많이 하려고 했으면은 동업 안 되고요. 투자 안 되시고요. 지키라니까요. 대신에 내가 문서운이 있으면 내가 집을 팔라고 내놨던 땅을 팔라고 내놨어요. 그 문서운이 있으면 그게 성사가 되는 게 들어오는 거거든. 그러면 성사가 되셨으면 움켜쥐고 있지 마세요. 왜? 자꾸 뭘 하자고 와. 그래서 귀 닫고 눈 막고 하시라는 거예요. 움켜쥐고 지키라는 거예요. 왜? 내가 뭘 할 생각도 없었어. 뭘 할 의도도 없었단 말이에요. 누구랑 동업하는 건 생각도 안 해봤어. 근데 특히 닭띠분들은 웬만하면 사업 장사 안 하셨으면 제가 좋겠어요. 근데 귀신이 알듯이 내가 뭘 한 게 이렇게 드러나나 할 정도로 온단 말이야. 그러죠. 그러니 이 성향이 때로는 이 보수적인 게 굉장히 갑진년에는 나한테 도움이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안 들었던 거 그냥 듣지 마세요. 원래 안 하셨던 건 하지 마세요. 감사합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선생님. 네. 이번 시간 주제는 네. 2024년 개띠분들의 운세를 한번 여쭤보려고 하거든요. 갑진년 개띠분들, 제가 이전 영상에 안 좋은 띠 찍을 때 제가 이 개띠분들 말씀드렸었거든요. 네. 왜냐면 상충이 들어와요. 갑진년에 이제 상충이 들어오다 보니까 용과 개가 부딪혀서 앙앙앙 이러는 거란 말이야. 용은 불을 품고 개는 어쩌라고 이런단 말이에요. 그게 상충이잖아요. 그래서 상충이 들어와서 이 개띠분들이 좀 힘들 수는 있어요. 그래서 일에 너무 욕심내지 말았으면 좋겠고, 또 자기 주장을 너무 내세우는 거 이런 걸 좀 조심하셨으면 좋겠다. 그냥 잘 되면은 잘 되는 대로 가시고, 또 안 되면 좀 노력해서 조금 되게끔 가시고 이랬으면 좋겠거든요. 왜? 어떤 일로든 이 개띠분들이 갑진년에 한 번은 꼭 놀랄 일이 있으셔. 그래서 올해 금전거래나 사업, 사인, 또 동업 이런 건 절대로 좀 진짜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. 나중에 후회를 한다 한들 이게 이제 송사가 되고 관제가 들면 안 되거든요. 올해 이 부딪힐 충이 그냥 땅 부딪히는 게 아니라 쾅 하고 부딪혀버리기 때문에 서로 이 센 기운들끼리 부딪히면, 우리가 약한 기운들끼리 부딪히면 소리도 깽깽깽 이렇게 나는데, 강한 기운들끼리 부딪히면요 이 소리나 시너지가 굉장히 어마어마하지 않겠어요? 그래서 돌다리도 두들겼던 것도 또 두들기고, 믿었던 사람도 한 번 더 들여다보고 그러라고 제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. 이 개띠분들 상반기까지는 조금 액땜을 하셔야 돼요. 좀 힘든 분들이 좀 많으실 거예요. 음력 8, 9월은 좀 들어서야 이 수가 한풀 꺾여가는 해이기 때문에. 왜냐면 힘들게 땅을 파서 금을 얻어야 돼. 그러니까 금산에서 금괴를 발견해서 금을 캐는 건 쉬운데, 그냥 산에 가서 땅을 파서 금을 캐는 건 어렵잖아요, 얻는 게. 그러듯이 힘든 일을 좀 견디고 인내를 하셔야만이 된다. 또 그래서 이 화가, 인내를 해야만이 화가 복이 돼서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조금 풀려나간다. 그러니 이분들 변화, 변동 이런 거는 좀 들어오실 수 있어요. 그래서 제자가 아는 것도 한 번 더 들여다보시고, 믿었던 사람도 한 번 더 들여다보셔라. 일을 하지 말고 추진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자꾸 한 번, 두 번, 세 번 더 되짚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. 왜? 눈이 가려져요. 그리고 내가 그 기운에 상대방하고 시비가 자꾸 붙어. 나는 이러는데 왜 너는 이래? 이런 게 돼버려요. 그래도 하반기부터는 마음에 조금 안정이 좀 찾아오는, 그러니 지금 상반기에는 좀 지금 일에 좀 충실을 하고, 상반기에는 좀 새로운 걸 도모하는 거는 제가 추천드리진 않고요. 뭔가를 도모하고 계시고 계획하시는 이 개띠분들이 있으시면,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8, 9월 들어서서 하반기에 가셔서 차라리 추진을 하는 게 훨씬 더 이득을 보실 거다. 왜? 내가 하나를 이루기 위해서 세 개를 포기해야 된다 그러면 하반기에 가셨을 때는 내가 세 개를 어때 하나를 포기하면 되는 거거든요. 그러면 어떤 걸 선택하시겠어요? 제자는 좀 기다려
기다릴 것 같아요. 어차피 시국도 안 좋다는데 굳이 해서 험한 꼴 보는 것보다는 좀 기다렸다가 내 걸 챙기는 게 낫지 않을까? 좀 그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. 그러니 이 개띠분들 일적으로는 그렇게 해 나가면 뭐 돈이 됐든 재물하고 뭐 금전은 거의 뭐 같은 거지 않겠습니까? 일에 진행됐던 거 안 됐던 것들이 좀 풀려 나가고 하다 보니 뽕이 좀 들어가시겠죠? 그래도 좀 살살 되짚고 가시되 이분들 건강에 좀 신호는 오실 수 있어요. 건강에 신호가 온다 그러면 나 큰 병 오는 거 아니야? 재수없게 뭐 무슨 병 걸린다 그러냐고 이런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. 왜 개띠분들이 워낙 성향이 강하시다 보니까 이런 분들이 좀 있을 수 있어요. 근데 우리가 감기도 자주 오는 것도 몸수가 안 좋은 거거든요. 감기는 1년에 한 번 온다는 우리가 확률적인 그런 것도 없잖아요. 근데 뭐 큰 병이 온다 그래서 몸이 안 좋아요가 아니라 올해는 어딘가 이렇게 몸으로 자꾸 이렇게 몸으로 쳐요. 쉽게 말하면 금전은 벌되 내가 몸은 조금 아플 수 있어요. 개띠분들은 갑진년에 건강검진 하셨더라도요. 안 하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제자가 뭐 큰 병 작은 병을 떠나서 이분들은 건강검진 하는 걸 좀 추천드리고 싶어요. 몸으로 칠 수 있어서 얘기하는 거예요. 본인 띠랑 해가 좀 안 맞으면은 그 정도로 좀 아플 수도 있겠네요. 그러니까 우리가 해에 상충이 들고 원진이 들면은요, 금전으로 말썽이 나든가 우리가 몸으로 치든가 집안에 우환이 들든가 뭐 사람하고의 뭐 이렇게 말썽이 나든가 뭔가 하나는 나한테 근심걱정거리를 가져다 주거든요. 왜 부딪히라 했잖아 자꾸. 네. 내가 하는 일마다 어디서 터질지 모르는 홍수가 있단 말이에요. 그런데 올해는 몸으로 조금 갑진년에는 그러는 수가 더 많기 때문에 건강검진 미리 해서 제자는 나쁠 거 없다고 봅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네, 안녕하세요. 네, 이 띠별 운세 중 마지막 띠인 돼지띠 분들의 2024년 운세 여쭤보려고 합니다. 돼지띠 분들 갑진년에 원진이 들어와 있어요. 원진살. 이 돼지띠 분들 자존심도 강하고 욕심도 많으신 분들이 많아요. 남의 것을 탐하다는 것보다는 내가 한 만큼 성과가 안 되면 힘들어 하신다. 정신적으로 마음적으로. 왜 내가 이만큼을 했으면 이만큼을 가져야 되는데 안 되니까 한 만큼. 그런데 이 개묘년에 이 돼지분들이 금전의 풍파도 많았을 거고 금전의 환란도 좀 많으셨을 거고 그런 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았어요. 노력한 만큼 성과가 좀 적었다. 그렇게 표현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. 왜? 우리가 갑진년에만 딱 한 해만 그랬던 게 아니라 이 돼지띠 분들이 한 2, 3년 시절이 조금 두려웠어요. 사실 코로나가 아니었어도요. 우리가 원진이 갑진년에 들어오다 보니까 이 돼지띠 분들은 길함과 흉함이 좀 같이 들어오셔요. 상반되는 해란 말이에요. 그래서 하던 일들, 사업, 금정, 문서 이런 것들, 개묘년에 좀 안 풀렸던 것들, 왜 내 마음대로 좀 이렇게 안 됐던 것들,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하더라도 좀 풀려는 나갈 거예요. 그런 분들이. 근다고 해서 확 좋아지는 게 아니라 5번에서 한 번 됐던 게 이제는 2번, 3번만 해도 된다라는 거예요. 그 정도면 풀렸다라고 저희는 표현을 해요. 5개를 했는데 하나 들어왔는데 뭐 갑진년에는 뭐 6개, 7개를 해서 하나 들어오면 그건 안 풀린 거라고 저희는 표현을 하는 거고요. 5개 중에 1개를 받았을 때 내가 2개, 3개 했을 때 하나 받는 거는 확률적으로도 훨씬 좋은 거잖아요. 그래서 우리가 그런 확률이 있을 때는 좀 좋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. 제자가. 그래서 일적으로는 좀 풀려나갈 수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. 근데 이분들 돈도 벌고 뭐 일도 열심히 하고 하지만 이런 거 있잖아요. 일은 2배로 하는데 우리 갑진년에 개묘년보다 일은 2배로 하고 바쁘기도 2배로 바빠. 근데 이런 거 있잖아요. 2배로 바빴으면 돈도 2배로 벌고 뭐 성과도 2배로 들어와야 되는데 2배로 들어오진 않아. 그러니까 몸도 바쁘고 뭐 이렇게 뭐 일은 2배로 하는데 내가 좋은 게 있어도 좋은지 모르겠고 벌어도 내가 일은 2배로 하는데 버는 거는 그닥 더 많아진 것 같지도 않고 이렇단 말이에요. 그래서 일은 풀려나가는데 그만큼에 대한 결실은 좀 적을 수 있어서 제자가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. 근데 이제
일적으로는 그렇다 쳐도 또 그 제가 기람과 흉함이 같이 들어온다 그랬잖아요. 그래서 근심하고 걱정하는 일은 좀 끊임없이 좀 있으라는 해예요. 하나가 좀 걱정했던 거, 근심했던 게 해결이 되면 또 하나의 뭔가가 또 나를 근심하고 걱정하게 만든다. 그게 맞는 거거든요. 올해는 돼지띠분들 너무 욕심 부리지 마시고요. 갑진년에는 욕심 부리는 거 하지 마시고, 우리 이런 거 있잖아요.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갑진년에는 좀 되새겨야 되는 해다. 티끌모아 태산이 오히려 본인한테 크게 도움이 되실 거예요. 올해 갑진년에는요, 이 돼지띠 분들, 내가 금전이든 뭐 승진이든 명예든 뭐 일이 잘 풀렸어, 재수가 있어, 좀 좋은 일이 있었어, 이런 것들은요, 올해는 말을 좀 삼가하시고 나를 뽐내고 막 이렇게 잘 된다는 그런 내색과 표현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. 기람과 흉함이 같이 들어오니까 이거는 들어와도 옆에서 시기하고 질투를 해. 뭐야? 지가 뭐 얼마나 잘나서. 그러면 이 자존심이 굉장히 강한 돼지띠들은 거기서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. 그래서 거기서 문제가 발생을 할 수가 있거든. 구설이 나기만 하면 다행인데 그걸로 시비가 날 수도 있어. 그래서 올해는 갑진년에는요, 돼지띠분들 일에만 그냥 좀 집중을 하시되 사람을 좀 가까이 뒀던 사람도 한 번 더 살펴보시고 새로운 사람을 좀 드리는 건 제자가 추천하진 않을게요. 예. 왜 믿었던 사람한테도 올해는 상처를 받고 뒤통수를 좀 맞으라는 격인데 새로운 사람을 어찌 더 알고 드릴까요? 그죠? 더 두렵겠죠? 그래서 올해는 사람 들이는 걸 좀 조심하시고 믿었던 사람, 제일 가까운 사람도 좀 다시 한번 보셔라. 우리가 진짜 뒤통수를 딱 맞아서 뒤통수를 맞는다는 것보다는 뒤통수를 맞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길 거예요. 그러니 그런 부분을 좀 신중하게, 믿었던 사람도 다시 한번 신중하게 보시고 했으면 좋겠고, 우리가 이 돼지띠 분들이요, 상반기로 가면 갈수록 한 발 한 발 뛰던 게 두 발이 되고 세 발이 되고 네 발이 돼서 이게 걸음걸음이 좀 나아가질 거라는 거. 근데 원진의 살이 아까 말한 대로 어느 부분, 아까 말했던 그 부분에서는 좀 나를 힘들게 해요. 사람과의 관계성, 뒤통수 맞고 돈 꺼줬는데도 좋은 소리를 못 듣는 격. 그러니 올해는 일적인 부분에만 진짜 그냥 몰두하셔서, 이런 거 있잖아요.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해야 될 때도 있다라는 거. 네. 굳이 내가 그걸로 인해서 이거를 손해볼 필요는 없잖아. 돼지띠 분들은 욱하는 마음이 올해 갑진년에 좀 많이 올라오실 거예요. 욱 했던 거 그냥 하고 참으셔야 돼. 이게 좀 참으면은 좀 손해는 덜한다. 그렇죠. 그리고 또 이 시국이 막 이러다 보니까는요, 마음들도 다 좀 불안 심리들이 있잖아요. 그러다 보니까 더 좀 그런 것 같아. 제자가 봤을 때는요. 물론 제자도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겪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. 뭐 자녀도 키워야 되고 뭐 여러 가지 다 사람 사는 건 똑같잖아요. 근데 뭔가 모르게 이제 나라가 막 시끌시끌하고 뭐 경제도 안 좋아진다 그러지, 부동산 또 그렇다고 그러지. 그러니까 눈으로 지금 본 거는 없고 뭐 이렇게 이렇게 겪은 거는 없는데도 이 불안해요. 그러다 보면 사람들이 마음이 부정적인 것까지는 아니어도 불안 심리가 좀 짜증이 나는 것 같아. 네. 많이들 그러시는 것 같아요. 근데 웃어야지 복도 온대요. 이 시기도 또 우리도 IMF도 겪었던 제자지만 또 지나가지 않을까 하는 간절한 바람으로 또 영상을 또 마무리하겠습니다. 오늘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